오늘은 바다 풍경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다 풍경 채색을 들어갈 때는 이 돌 부분은 회색 계열로, 바다 부분은 파란 계열 색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철썩거리는 파도를 표현할 때 하얀 부분은 흰색 종이를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위 부분에 밝은 부분부터 옅은 회색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색을 섞을 때는 고동과 남색과 보라를 아주 소량을 섞어서 옅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윗면에 명암을 칠하지 않은 부분이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밝은 부분에 회색 계열들을 채워주세요. 아주 옅은 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감을 이용해서 회색 계열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가지 회색 계열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부분 빈 공간들을 남겨주시고 채색을 해주세요. 또 조금 다른 색깔을 섞어서 여러가지 옅은 회색 계열이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밝은 부분들을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회색 계열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케치를 할 때부터 명암을 이용해서 밝게 들어갈 부분과 어둡게 들어갈 부분을 구분을 해서 채색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입체감을 표현을 할 때 편안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가지, 3가지 정도의 옅은 회색 계열로 위에 밝은 면을 칠하고 있습니다. 윗면이 마를 동안에 이 측면 부분에는 짙은 회색을 만들어 주세요. 똑같이 고동, 남색, 보라를 기초로 해서 진한 회색을 만든 다음에 옆면을 들어가는데, 예전에 저희가 바위 개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 부분을 테두리로 표시를 한 다음에 채워주시면 밑에 파도 끝에 느낌이 살아있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도 밑에 부분, 연필로 그린 이 테두리 부분을 살짝 따라서 그리신 다음에 위에 면을 마르기 전에 채워주시면 밑에 파도의 느낌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어두운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만약에 튀어나오지 않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면 붓을 가까이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종이에 걸쳐서 고정해서 채색을 하시면 손이 훨씬 더 떨리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채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어두운 면을 채워 나가 주세요. 어두운 면을 칠하실 때 하나의 색으로 하시기보다는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색을 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그 면을 다 채워버리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어떤 하나의 색을 칠한 다음에 다시 다른 색을 조금 섞어서 진한 회색 계열의 색깔을 이 면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명암을 칠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어두운 면을 표현해 주세요.
지금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두운 부분의 색깔이 너무 동일하게 나오면 단조롭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색깔을 섞어가면서 다양한 어두운 회색 계열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파도가 있는 부분은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면을 마르기 전에 채워주시면 앞에 있는 파도의 느낌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미술을 연습하셔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재밌고 꾸준하게 미술을 나의 취미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위는 1단계로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색칠을 했고요. 이제는 바다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다는 파란 계열을 옅은 색부터 앞에서부터 점점 채워나갈 건데요. 저희가 명암으로 표시한 부분은 조금 짙은 색이 들어가고 하얗게 남기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파도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얗게 남기는 포인트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요 파도의 무늬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얗게 남길 거고요. 또 여기 파도가 치는 이 부분의 하얀 부분도 남길 겁니다.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파랑의 가장 밝은 색을 긴 터치도 하고 짧은 터치도 하면서 쭉쭉 공간을 채워주세요. 뒤로 가면서 점점 옅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뒤로 가면서 물을 조금 더 타서 뒤쪽은 앞에보다는 진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옅은 느낌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멀리 있는 거리감이 표현될 수 있겠죠. 뒤쪽이 너무 짙은 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 뒷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파랑을 분청에 조금 섞었고요.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한 이 윤곽선 부분을 먼저 따라서 파랗게 이렇게 테두리를 해준 다음에 이 테두리가 마르기 전에 뒷부분을 이렇게 배경을 터치로 채워서 앞에 파도 부분의 느낌을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색깔을 다르게 바꿔가면서 어쨌든 파랑 계열의 색깔들로 윤곽선을 먼저 표현하고 뒤쪽을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파도가 끝나는 부분까지 테두리를 먼저 그린 다음에 뒷부분을 채워주시고 여기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끝나는 부분은 물을 조금 타서 옅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포인트는 이 윤곽선을 그린 선이 마르기 전에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윤곽을 따라서 파랗게 그렸죠. 그러면 파도의 선이 살았고요. 이 뒷부분을 마르기 전에 채워주세요. 터치로 채워주시고 여기 왼쪽 부분도 또 색깔에 조금 다른 변화를 줘서 윤곽을 그린 다음에 뒤쪽을 채워주시면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조금 연한 색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더 멀리 있는 바다의 느낌이 들겠지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파도가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도 살짝 테두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조금 바깥쪽보다는 옅은 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바다와 바위와 만나는 이 부분도 터치를 옅은 색으로 넣어주셔서 입체감이 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다 안의 색깔도 다양한 파랑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파랑색 위주로 했다고 하면 또 군청을 섞거나 보라 혹은 초록을 섞을 수도 있고요. 다채로운 색으로 바다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옅어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자연스러운 바다의 색깔이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까는 파랑 위주의 색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은 군청색을 좀 섞어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초록을 섞으면 바닷속에는 또 다양한 푸른 계열들의 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 계열의 색도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섞어서요. 파랑에다가 초록을 좀 섞어서 또 사이사이에 또 좀 넣어주시면 색이 좀 더 풍부해지겠죠? 하지만 이 파도의 하얀 부분은 다 덮여지지 않도록 하얀 파도의 느낌을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칠하지 않고 하얗게 남겨주세요. 또 이렇게 초록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가면 좀 더 색감이 풍부해지겠죠? 원하시는 만큼의 초록을 파란 계열에 섞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또 이제는 점점 진하게 할 때는 군청과 남색, 보라 같은 색깔들을 또 같이 섞으면 됩니다. 이제는 군청에 남색도 섞어서 조금 더 짙은 색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짙은 색들이 들어갔죠? 보라를 좀 섞은 파란 계열도 있고 초록을 섞은 파란 계열도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파도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싶으실 때는 조금 더 짙은 색깔을 테두리에 한 번 더 해서 뒤쪽을 마르기 전에 연결해 주시면 파도의 하얀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파도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약간씩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바위가 어느 정도 말랐을 거예요. 그러면 바위 부분에 짙은 색깔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는데 꺾이는 이 부분에 색상을 더 진하게 만들어 주세요. 회색 진한 색깔, 우리 회색 만들기 고동, 남색 보라를 섞는 색깔을 이번에는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꺾이는 이 부분들에 포인트를 조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진하게 하지 마시고 꺾이는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말리는 동안은 밝은 부분도 밝고 어두운 중간 부분에도 자연스러운 꺾임을, 자연스러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살짝 중간에 톤들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 색깔을 들어가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밝은 부분이
너무 다 덮여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 주시고요. 테두리 부분에도 가해 부분에 조금 진한 색을 들어가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기초적인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바위와 바다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보시고 또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완성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 얼마든지 재미있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또 발전해 나가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바위의 느낌은 말리면서 여러 번 겹칠수록 더욱더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너무 급히 진하게 하지 마시고 말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조금씩 들어가 주시는 게 더욱 질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하게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짙은 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도 앞쪽은 진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옅은 느낌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바다 풍경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